네, 안녕하십니까. 2018년 5월 19일 토요일입니다. 저녁 시 토요일 날 여러분, 여러분의 주말을 깨우는 이반장 이종혁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오늘은, 지금 혹시 밖에 보셨나요? 오늘은 뭐 드라마 대사에 나오는 그 날이 좋아서 있잖아요. 날이 좋아서가 그 정도로 이 드라마 대사 정도는 안 되는 날씨예요. 너무 너무 좋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미세먼지나 이런 공해가 좀 없을 때는 옛날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진짜 이런 하늘이었는데 야, 오늘은 진짜 끝내주게 좋아요. 괜히 이런 날은 뭐 특별히 없어도 지금 나오고 있죠. 야, 그래요. 하늘 보이시죠? 근데 카메라에 먼지가 꼈나 보네. 근데 이거보다 더 깨끗한데 어쨌든 간에 이런 날은 여러분들 괜히 기분이 좋아요. 그죠? 뭔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근데 괜히 왠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뭔가 그럴 땐 진짜 좋은 일이 잘 생기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런 생각 가지시는 분들은 아마 글쎄요. 복권을 사셔도 하다못해 500원짜리라도 되실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세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알고 계시죠? 전 생방송 시간 중에만 전화 받고 무료 문자 받고 있고요. 상품권 드립니다. 상품권 3명 드립니다. 문자에서 1709님 전화에 2850님 8265님 이렇게 3분 되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오늘도 저희 생방송 시간 중에만 전화 받고 있으니까 무료 문자하고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상품도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요. 그러면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야겠죠. 근데 열심히 달려가려면 저 혼자 달려가려면 뻘쭘하죠. 여러분들이 전화 주셔야지 같이 달려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저도 준비한 이야기들 이야기할 수 있으면 중간중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전화 들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전 잠시 후에 첫 번째 전화 연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세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알고 계시죠? 그래요. 첫 번째 전화 연결 어떤 분이 되셨나 한번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그래요. 네, 반갑습니다. 어디 사는 누구세요? 예? 어디 사는 누구세요? 저 수원에 사는 손정필입니다. 손정필님. 네. 예, 우리 정필님. 연세가? 50대 중반입니다. 주식 경력은요? 예? 주식 경력! 어느 정도 되셨어요? 주식 경력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얼마 안 되셨어요? 네네. 그래요, 정필님. 그래요, 정필님. 일단은 먼저 종목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종목들 갖고 계셨어요? HLB하고 쌍용양해하고. 그래요? HLB는 매수가 얼마예요? 11만 원 있고요. 비중은요? 30%요. 비중이 많네. 예. 그다음 그리고 쌍용왕에는 26,000원에 30%. 예. 이렇게 두 개인가요? 네네. 그래요. HLB 쌍용량에 어디 지금 상태를 좀 보면 쌍용량에도 수익. 근데 HLB가 지금 좀 부담되시겠네요. 예. 모습이. 그래요. 어떤 부분이 제일 이 반장한테 묻고 싶으셨어요? 전화 통화가 되면. 원래 HLB를 제가 27,000원에 구입을 했다가 매수를 했다가 6만 원에 그때 정고점이 오면은 매도를 하고 기다리라 해가지고 매도를 했는데 그때부터 막 너무 올라가지고요. 또 그래가지고 지난달에 다시 들어갔거든요. 그래요? 예. 그런데 그게 위험한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지금 그때 매도를 안 했으면 그냥 편안하게 갔을 텐데 매도를 해라 해가지고. 예. 그러셨구나. 예. 예. 근데 어디 혹시 누구한테 물어보셨어요?
아니 그 매도를 해라는 거는 저기 주식 방송에서 제가 상담을 하니까 그러셨어요? 다른 주식 방송에 상담을 하니까 매도를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그때. 근데 매도를 하자마자 뭐 빠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가지고. 그죠. 그래 이걸 기다리다가 너무 올라가지고 다시 들어갔는데 그냥 지난달에 들어갔는데 13만 원 올라갔다가 다시 9만 원만 내려와가지고 지금. 어제 근데 제가 하나 질문할까요? 27,000원에서 6만 원 드실 때 포트에서 산 물량하고 지금 요번에 11만 원에 산 물량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 포트에서 지금 11만 원에서는 30%를 사셨잖아요. 포트에. 그죠? 27,000원일 땐 포트에 몇 프로 사셨어요, 혹시? 그때는 한 80% 샀어요. 80%요? 와우. 야, 그래도 솔직히 되게 수익은 낮죠. 아니 근데 포트에 80%를 사셨는데 요번엔 포트에 30%밖에 일단 안 사셨다는 거는 그거는 칭찬할 만한데요. 그거는 왜냐면 보통 개인분들이 오히려 처음 먹을 때 조금 샀다가 그 나중에 들어갈 때 더 많이 사버리세요. 그런데 오히려 그러지 않았다는 건 그건 아닐 것 같아가지고요. 그러면 그것만 해도요, 솔직히 지금 정필님 칭찬 들어 마땅하세요. 그거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래도 일단 그건 되게 잘하셨어요. 그래요. 그런데 일단은 속상해서 또 한 번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실은 주식에서 저는 속상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게 왜 그러냐? 우리 정필님이 왜 속상한지를 한번 제가 맞춰볼게요. 우리 정필님이 만약에 이 종목이 우리 정필님이 예를 들어서 이 종목 말고 딴 종목으로 얼마든지 딴 종목을 찾을 자신이 있어. 그러면 정필님 속상하시겠어요? 그다지 속상 안 하시겠어요? 뭐 딴 종목이 수익이 그 이상 난다면 속 안 상하겠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대부분 아름다운 추억이었던 주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에 자기가 해서 먹었던 주식에 대해서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고 그 주식을 또 들어가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근데 지금 정필님은 제가 칭찬을 드렸던 게 자기가 먹었던 건 처음 비중의 80%를 사서 먹었는데 요번엔 30%밖에 안 들어가셨다는 건 대단히 훌륭하시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대부분의 개인분들은 그 반대로 하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30%를 들어가서 그렇게 먹었어. 그럼 그 다음번에 들어갈 때요. 50%, 80%를 막 들어가세요. 아름다운 추억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죠. 뭐냐. 이 주식을 예를 들어서 이 주식 말고 딴 주식을 우리가 충분히 살 자기 능력이 있으면 이걸 아까워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알거든. 왜? 내가 그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제 후배 중에 그런 애가 있었어요. 전에 애를 낳는데 애가 너무너무 이쁜 거야. 근데 걔는 별로예요. 제 때 별로였고. 그런데 애가 막 은근히 이쁜 거야. 그래서 볼 때마다 그런데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애를 낳지? 이렇게 이쁜 애를 낳지? 그래서 그럼 또 낳아. 그러니까 두 번째는 자신 없어. 안 날 거야. 이러더라고요. 무슨 소리냐? 자기가 그렇게 막 자신 있고 잘생기고 막 이랬으면 이렇게 이쁜 자식 난 또 날 자신이 있어. 이럴 텐데 자기 스스로가 알아요. 내가 이 정도 그건 아닌데 이건 실수로 이렇게 이쁜 애가 태어났네? 이러고 자기 자신도 아는 거야. 무슨 소리냐? 이 주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스스로가 내가 이런 종목을 예를 들어서 또 골라낼 자신이 없다는 걸 스스로 아는 거예요. 맞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에 미련을 못 버리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올라갔는데도 여기서 이만큼 또 내가 팔고도 올라갔으니까 이번에 사도 또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지 하는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들어두시면 좋아요. 솔직히 그래요. 아까 처음에 사셨던 게 얼마에 사셔서 얼마까지 갔다고요? 27,000원에서 6만 원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3만 원이라고 칠게요. 대략 계산하기 쉽게. 3만 원에서 6만 원 가는 건 몇 배 가는 건가요? 3만 원에서 6만 원 가는 건? 2배 가는 거죠. 2배죠. 그죠? 그러면 11만 원에서 2배 가는 거는 얼마일까요?
24만 원. 11만 원, 11만 원. 22만 원이죠. 예. 네. 네. 그래요, 정필님. 그러면 둘 다 2배예요. 둘 다 2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하면은 둘 다 2배니까 3만 원에서 6만 원 가는 거나 3만 원에서 6만 원 가는 거나 11만 원에서 22만 원 가는 거나 똑같다고 생각을 하세요. 맞아요. 수학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주식에서는요, 이 주식이라는 거에서는요, 3만 원에서 6만 원 가는 게 11만 원에서 22만 원 가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현실적으로. 무슨 말씀인지가 되세요? 예. 이게 왜 그러나 하면 주식이라는 거는요, 사람들이 사고 파는 거죠. 맞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의 감정이나 사람들의 공포심, 사람들의 기대감, 이런 것들이 투입이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숫자로만 주식이 다 안 풀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주식이라는 거는 인풋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숫자만으로 다 들어가면 숫자만으로 한 거에 의해서 결과물을 쫓아가면 아무 실패는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인풋을 할 때 숫자를 넣지만, 숫자라는 거를 데이터로 넣지만 거기에 사람들의 욕심, 사람들의 공포, 그런 것들이 막 들어가기 때문에 결과물이 숫자만 들어갔을 때와 틀린 결과물이 나와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우리 주식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 3만 원에서 6만 원 가는 것도 따블이면 11만 원에서 22만 원 같은 것도 똑같은 따블인데 왜 어려운가요? 예, 바로 이것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많이 올라간 주식을 잘 사면 함부로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2만 원, 3만 원에서 6만 원 가실 때까지 먹은 건 잘한 건데 여기서 또 크게 드시려면 22만 원을 가야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HLB라는 회사가 주가가 왜 오른지는 아시죠? 예. 왜 올랐어요? 아파트니 대장암 완전 간해해가지고 올라간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이 회사 워낙 진짜 보시면 작년 9월까지는요. 예. 거의 전혀 이름도 거의 아무도 생소할 정도로 무명의 회사였어요. 이 회사가 여러분들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실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 워낙 HLB 유명하니까. 예. 이 회사 워낙 구명정 만드는 회사예요. 맞죠? 그래가지고 예. 이 회사 작년 영업 실적 봐도 영업 실적 작년 거 개판인 거 아세요? 모르세요? 알고 있어요. 네. 작년에도 영업 실적 개판이에요. 그러면은 주가가 왜 상승했나요? 이거는 물론 바이오가 오른 그 영향을 많이 받기도 했어요. 바이오가 오르면서 지금 말했지만 아파티닙인가 하는 그 항암 성질의 물질을 개발했죠. 맞나요? 네. 얼마 전에도 얘네 미국 FDA인가에서 승인했다라는 그런 기사도 나오고 했죠.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데 이 회사는 HLB는 아파티닙이라는 상품이죠. 성분명으로 좀 틀리죠. 근데 이게 터지면은 이 회사 주가는 오를 수는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게 결국 이제 쉽게 말하면은 제가 좀 더 세게 말할게요. HLB는 현재 솔직히 말하자면 아파티닙 빼고는 전혀 볼 게 없는 회사였어요. 근데 그게 터져서 오른 거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번에 MSCI 그거에 한국 지수에 얘가 주가가 많이 올라서 얘가 신규 편입이 됐나요? 안 됐나요? 편입됐어요. 편입됐는데 지금 주가가 어저께는 좀 반등했지만 편입되고 나서도 주가가 특별히 오르고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주식이라는 게 보통 보면요. 어떤 재료가 다 나와서 이제 그 재료가 제가 봤을 때 아파티닙이라는 걸로 인해서 이 재료가 예를 들어서 얘가 얼마부터 상승을 했냐면 얘가 얼마부터 상승을 했어요? 대략 얘가 오르기 전에 가격대가 얼마였어요? 한 15,000원, 6,000원이었나요? 15,000원부터 아파티닙이라는 그 재료가 나와서 거의 13만 원. 그러니까 거의 한 8배, 9배를 올랐어요. 불과 6개월 사이에 9배. 그런데 이제 그 재료 말고 얘가 또 재료가 나올 게 있냐라고 봤을 때 저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 회사가 계속 더 갈 수 있을까? 더군다나 MSCI 한국 지수에 편입됐다고 했는데 주가가 특별히 움직이는 게 없어요. 제가 흔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호재가 더 이상 호재로 안 통하면 거기가 어디야? 천장이요. 악재가 더 이상 악재로 안 통하면 거기가 바닥입니다. 라는 아주 주식에서 항상 쓰이는 아주 큰 말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HLB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재가 잘 호재로 안 통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HLB를 만약에 여기서 11만 원에 계속 가져가신다면 전 좀 조심스러운 게 험한 꼴을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으면 솔직히 저는 이거 11만 원에는 만약에 뭐 누가 더블 간다 이런 말 해도 저는 안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갈 수 있는 확률도 한 10%는 있겠죠. 그렇지만 못 갈 확률이 90%이면 10%의 확률을 위해서 90%의 확률을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주식이라는 거는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특히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에서 상당히 나중에 보면 몇 년 뒤에 보면 주식으로 성공하는 개인 투자자가 별로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자꾸 억지를 부리세요.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주식이라는 거는요. 확률의 게임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60과 40의 확률이면은 60을 택해야 돼요. 왜? 40도 확률은 확률이지만 60이라는 게 더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60이라는 걸 택해야 됩니다. 그러면 때로는 40이라는 것도 확률이니까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뭐냐? 에이, 봐! 40의 확률도 맞지. 그럼 작은 확률을 택해야 돼. 자꾸 이런 궤변을 늘어놓으세요. 그러니까 40이 한번 맞을 수도 있어. 근데 확률이라는 거는요. 거짓말같이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60과 40의 확률로 1000번 게임을 한다. 그럼 진짜 얘가 600번 이기고 얘가 400번 이겨요. 이게 통계에 이게 굉장히 무서운 진리라 그러거든요. 확률 통계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는 60이라는 걸 택해야 되는데 꼭 40이라는 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런 주식 사서 먹는 분들이 이거예요. 깨질 확률이 10%, 90%고 먹을 확률이 10%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 10%가 맞았어. 그럼 이 90% 확률을 버려버리세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또 이 작은 확률을 택하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정말 주식시장에서 잘못하는 거예요. 작은 확률이 한두 번 맞으면 그 작은 확률을 그냥 믿어버리세요. 아, 주식이라는 건 작은 확률을 믿는 거야.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주식이라는 거는요. 더 높은 확률이 때론 틀리더라도 계속 높은 확률을 택하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게 투자예요.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꼭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그거예요. 자꾸 작은 확률이 어쩌다 맞아요. 그럼 그 작은 확률에 맞아 한두 번 먹는다 이거야. 그랬다가 그걸로 인해서 그 확률이 결국 큰 확률한테 지게 돼 있거든요. 나중에 보면. 그러다 보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몇 년 뒤에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주식 가지고 별로 성공하시는 분들이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자꾸 큰 확률을 택한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게 때로는 안 맞더라도. 그래야 나중에 결국은 그게 맞는 확률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HLB도 마찬가지로 지금 먹을 확률 10%, 깨질 확률 90%라고 전 보여요. 그래서 10%를 택할지 90%를 택할지는 어떻게 본인의 선택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엔 저는 확률적으로 항상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심하시는 게 여기에서부터는 맞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쌍용회도 마찬가지로 쌍용항이 요번에 이렇게 가다가 지금 남북 정상회담 때문에 쭉 올랐는데요. 남북 경협주들 뭐 물론 잘 돼야겠죠. 잘 돼야겠지만 요번 주에 지금 북한에서 좀 다른 모습을 보였죠. 그건 뭐 뉴스로 보셨죠. 예,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래요. 저는 솔직히 남북대와 북미대가 잘 되길 바라는 사람이에요. 정말 잘 되는 사람인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정상회담 잘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예상하고 있지만 만약에 거기서 북한이 어떤 변수를 필지 100% 북한이 어떤 변수도 안 필 거다라고 장담하실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저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김정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나 이렇게 못해. 이래버리면 다른 나라가 아무리 설득해도 못해요. 안 해요. 그게 북한의 무서움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변수가 어떻게 도사릴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남북경협주가 좋은 것 뭐 그렇게 해서 올라가지만 이렇게 순간 바뀌어버리면 이 상승이 반대로 나올 수도 있어요. 항상.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투자가 아니라 이거는 투기성이거든요. 테마주는 솔직히 말하자면. 그래서 투기성에 의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투기성이라는 건 갑자기 어떻게 꼬꾸라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나 다 원점이야. 이제 우리 다시 강대강이야. 이래보세요. 그러면 남북경협주 그냥 그다음부터 하한가예요. 하한가 주랑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건 아무도 모를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 부분으로 들어가신 거는 좀 수익이 나 있지만 이제부터 비중을 줄여 나가시는 게 저는 더 현명하다고 보여요.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분명한 거는 수익을 낸 거는 축하드리지만 테마성은 분명히 말하지만 이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입니다. 투기로도 수익은 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투기는 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두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정필님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고요. 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이반장이 진행하는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만 시청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세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13-336-8288. 요즘 여러분들이 전화를 안 주셔가지고 요즘 전화가 잘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빨리 지금 하시면 된대요. 그러니까 빨리 하세요. 그리고 다음 주는 제가 이번 주는 없고요. 다음 주는 광명시를 갑니다. 광명시 올 상반기 이제 제가 상반기 하반기 정도 강연밖에 못 해요. 그래서 올 상반기 광명시 강연 철산동에서 오후 1시부터입니다. 평생학습번 2층 공연장에서요. 다음 주 오후 1시부터 여러분들 찾아뵈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전화 지금부터 계속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마디라도 더 해드리죠. 그리고 저번에 진짜 저번 주에 제가 광주를 다녀왔는데 솔직히 광주 강의할 때 잘 아시다시피 광고도 저번 주 한 번밖에 안 나가고 그래서 비도 오고 정말 저번 주 비 많이 왔죠. 그리고 막 해서 힘들었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 방송하기로 한 이상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이 한 몸 불사르면서 싫어하시는 분한테 욕 뒤지게 먹을 각오 하고 하자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했어요. 하여튼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이반장 능력이 안 돼서 못 도와드리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알면서 못 도와드리는 거는 없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전화를 주세요. 02786-102-1023. 지금 전화 열려 있답니다. 지금 하시면 바로 된대요. 그래 전화 주세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대구에 사는 최병렬입니다. 제구에 사시는 최병렬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그래요. 최병렬님 연세가? 70입니다. 주식 경력은요? 한 7년 됩니다. 7년이요? 그래요. 예. 최병렬님. 그래요. 우리 병렬님 일단은 먼저 어떤 주식을 갖고 계신가요? 심택. 심택. 예, 8,900원에 20%. 8,900원에 20%. 예. SKC 코롱 PI. SKC 코롱 PI. 44,700원에 25%. 예. 25%. 예. 유진기업. 예. 8,200원에 20%. 8,200원에 20%. 예. 코롱 PI가 제일 많네. 예. 한번 계좌 상태를 한번 볼게요. SKC 코롱 PI가 44,750원. 지금 요 가격 근처에서 25% 그리고 심태기 심태기가 8,900원 수익이 약간 났네. 오케이. 그래요. 유진기업 9,180원, 8,200원. 그래요. 일단 제일 먼저 제가 봤을 때 SKC 코롱 PI가 25% 비중이 제일 높아요. 예. 지금 딱 매수가고 다른 것들은 수익이 났는데 이건 약간 손실이고 그죠? 예. 그래요. SKC 코롱 PI. 병렬님. 그래요. SKC 코롱 PI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앞으로 전망이라든지 좀 전망이 어떤지 안 그러면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그래요. 네. SKC 코롱 PI 어떤 회사예요? 필름을 만드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무슨 필름? 하여튼 이게 실적도 좋고 내가 그래가 샀거든요. 실적 좋은 거보다는 뭔 회사인지를 알고 사는 게 먼저죠. 실적이 하고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뭔 회사인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필름 만드는 회사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최소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내가 그런 얘기했잖아. 내가 만약에 이 씨야. 그러면 최소한 우리 이 씨 조상 무덤에 가서 절을 해야지. 김 씨 무덤에 가서 절을 하면 안 되잖아. 그죠? 네. 그러면 최소한 이 씨 무덤인지 김 씨 무덤인지는 알고 가셔야 될 거 아니야. 아니에요? 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자면 이상하게 제가 좀 할 말은 합시다. 그래요. 우리 시청 이상하게 주식이라는 것만 하면 우리 시청자,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주식이라는 것만 하면 주식은 절대 공부를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주. 공부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 제가 그래서 항상 답답한 게 그거야. 아니, 주식들 왜 하세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돈 벌고 싶어서 한대. 맞잖아요. 아니에요? 네. 다 그렇잖아. 그러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하다못해 김밥집이나 떡볶이집을 열 때도 그냥 아무 데 나가서 엽니까? 그렇게 여세요? 아니죠. 뭐 좋은 장소예요. 그렇죠. 여기 진짜 뭐 사람이 몇 시대가 제일 사람이 많은지 그리고 뭐 여기 진짜 몫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이런 거 며칠 몇 달 나가서 다 조사해보지 않나요? 예. 그런데 하다못해 떡볶이집이나 김밥집을 해도 그러는데 주식을 하시는 분, 개인 투자 여러분 거의 모두 다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너무 안 해도 너무너무 심하게 안 해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맨날 그러는 게 그거를 그래서 그런 거야. 최소한 제가 말하는 거는 너무 많은 공부를 하시면 뭐 더 좋지만 그렇게 못해도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최소한 이 주식을 사고 말고는 해야 됩니다라는 거거든. 최소한 김밥집을 열 거면은 뭐 경기도에서 열 건지 서울에서 열 건지 서울에서 열 건 뭐 신촌에서 열 건지 뭐 아니면 뭐 독산동에서 열 건지 최소한 어디가 더 몫이 좋고 이거는 기본으로 따지고 열어야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SKC 코롱 PI 뭐 하는 회사일까? 제가 물어봤던 이유도 그거예요. 실은 SKC 코롱 PI 이름에 다 나와 있어요. 뭐예요? 왜 SKC 코롱 PI일까? 이름이. 여기 보면 PI라고 붙어 있잖아요. 예. 이게 뭐냐? 폴리이미드 필름의 약자예요. 그래서 SKC 코롱 PI를 샀어요. 그러면 실은 이 회사가 SKC 코롱 폴리이미드 필름 만드는 회사입니다. 라는 소리거든요. 네. 그럼 거기 다 나와 있는데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를 모르겠다는 게 필름? 필름인데 무슨 필름이요? 사진 필름? 여러 필름이 있잖아. 근데 이 회사는 폴리이미드라는 필름 때문에 매력이 있어서 주가가 이렇게 올랐던 거예요. 그럼 네. 폴리이미드 필름이 뭐고 어디에 쓰이는 건지 그걸 알면 이제 이 회사를 알 거 아니야. 이런 네. 식으로 순차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회사 실적 좋아요. 아니 이 회사 실적은 언제든지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 회계사야? 세무사야? 재무제표 보고 있게?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전 주식 깨질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그건 몰라요. 그렇지만 최소한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하고 그 다음 이 주식을 알고 나서 내가 판단해서 샀는데 잘못될 수도 있고 벌 수도 있는 거지. 회사 다 필요 없어. 오르고 빠지기만 맞추면 돼. 그게 홀짝 게임이지. 그거는. 그러니까 보면은 그렇게 하신 분들 나중에 크게 성공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지금 당장 한동안 홀짝으로 맞춘 것 같거든. 근데 홀짝은 말 그대로 50% 확률이에요. 나중에 분명히 50% 실패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식을 하나 알더라도 제대로 알자 그러는 거야. SKC 코롱 PI 솔직히 말하자면 이거 관심 갖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많았어요. 이거 왜 주가가 이러고 튼튼하고 이러니까. 그런데 이 SKC 코롱 PI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개인은 제가 보기에 거의 없더라고요. 물어보면.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예요? 예, 필름이요. 그나마 좀 다행인 폴리이미드 필름이요. 그럼 폴리이미드 필름이 뭐예요? 왜 폴리이미드 필름이 왜 곽강받을까요? 무슨 성질 때문에요? 그거에 대한 대답 하나도 못해. 그러면서 폴리이미드 필름 무슨 수학 공식이에요? 그거 아는 게 왜 중요한 건데. 이게 왜 많이 쓰이는지 이게 왜 인기를 끄는지를 알아야죠. 그럼 앞으로 더 인기를 끌 건가? 그럼 지금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그럼 이거 왜 스톱했나? 이런 이유가 하나하나씩 나온단 말이에요. 네. 이해가 되세요? 예.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폴리이미드 필름은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스마트폰 이런 데냐 하면은 얘네가 PCB 같은데 들어가려면 그 PCB 같은데 쉽게 말하면 필름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더 쉽게 말할게요. 전극판, 이 판이 있으면 기판 위에 예를 들어서 필름 위에 그 다음 뭐를 또 쌓고 이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폴리이미드라는 게 제가 시간 때문에 간단하게 빨리빨리 말씀드릴게요. 폴리이미드라는 게 지금까지 나왔던 어떤 필름보다 열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열 같은데 이거보다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특히나 폴리이미드가 왜 이렇게 곽강을 받았냐면 혹시 플렉서블이라는 거 아세요? 플렉서블 하면 OLED 이렇게 접는 이제 뭐 스마트폰도 나온다고 하고 뭐라고 하죠. 예.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지금 TV 요즘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 거는 TV 같은 거 중에 이렇게 지금 얘는 이렇게 평면이지만 이렇게 곡선 커브로 되어 있는 커브드 화면들 보셨나요? 예. 옛날에는 커브드 화면이 못 나왔는데 지금 어떻게 그게 될까요? 옛날에 표현을 못해 그렇지. 그 정도는 내 조금은 상식을 알고 있습니다. 표현을 잘 못해 그렇지. 아 그래요? 그러면은 그 커브드가 왜 가능한지 혹시 아세요? 옛날엔 안 나왔던 게? 글쎄요. 아신다며요. 이게 쉽게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전에는 그것들이 이렇게 휘겨나 이렇게 되면 열을 더 많이 받게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열을 받게 돼서 그게 금방 화면이 다 깨져버리고 얼마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커브드를 쉽게 말하면 만들어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폴리이미드 필름이라는 게 뭐냐면 얘가 굉장히 유연하고 이렇게 접혔다 폈다 하면은 솔직히 그러잖아요. 우리 가만히 있는 거하고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이러면 어떤 게 더 손바닥 온도가 올라가나요? 접었다 폈다 하는 게 그죠? 마찬가지예요. 이 OL이 이 플렉서블이나 커브도 마찬가지로 이게 접혔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이렇게 되고 막 계속 접었다 놨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기판들이 어마어마한 열을 받아요. 네. 그러려면 그 열을 하면은 거기서 이제 걔네들이 막 열을 받으면 깨져버리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폴리미드 필름이라는 게 열 같은 거에 엄청 강해요. 그래서 얘가 잘 보시면 주가가 여러분 보세요. 몇 년 동안 조용했던 주가가 갑자기 작년부터 했던 게 뭐야? 작년부터 플렉서블 OLED니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얘가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 네. 얘 스토리가? 그 전까지는 조용했어요. 왜? 폴리이미드 만드는데 왜 조용해? 그때까지 폴리이미드의 그 기술력을 이용할 수 있는 기술력이 안 됐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 얘네가 왜 더 좋았냐? 플렉서블이 나오면서부터 이야기는 더 확 올라가요. 왜 그러냐? 제가 좀 전에 말했죠. 그러니까 평면보다는 커브드로 하면은 여러분들 이 곡선으로 이렇게 된 커브드에 하면 폴리이미드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거 혹시 아셨는지 모르겠어요. 모르시는 분 많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플렉서블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스마트폰도 이제 접었다 폈다 하는 스마트폰이 이제 곧 나온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거 들어보셨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커브드보다 폴리미드 필름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몇 배가 들어가요. 그래서 SKC 코롱 PI라는 회사 자체가 관심을 받았던 이유가 그거예요. 크게. 그런데 이거는 진입장벽이 되게 높아요. 이거는 그럼 이 회사 혼자 만드나요? 아니요. 폴리미드를 만드는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그 석권하고 있는 회사가 한 4-5 회사가 있어요. 걔네가 거의 석권을 하는데 근데 새로운 신규로 들어오는 게 어려워져요. 이게 진입장벽하고 기술장벽이 되게 높은 업이에요. 이 폴리미드라는 게. 그래서 SKC 코롱 PI를 높이 산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주가가 제대로 오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요즘 주가가 쉬고 있죠. 네. 왜 쉴까요? 지금 제가 했던 말씀을 한번 잘 짜맞춰 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 또 답이 보일 거예요. 생산하는 업체가 많으니까. 생산한 업체는 4-5군데밖에 안 돼요. 네. 전 세계적으로. 걔네들이 다 석권하고 있어요. 여기 아까. 그럼 뭐냐면 얘네가 그 바니쉬하고 이거 하는 게 있는데 좀 길어지겠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얘네가 지금 어쩌면 앞으로 더 성장성이 좋은 곳에서 지금 어쩌면 SKC 코롱 PI가 더 많은 수요를 원하는 곳에다가 납품을 못할 가능성이 지금 조금씩 제기가 됐어요. 근데 자기네들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좀 더 시간이 지나 봐야 되는데 SKC 코롱 PI가 계속 이때같이 쭉쭉쭉쭉 자라나기에는 아직 조금 더 확인해 볼 게 몇 개 시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시장에서 SKC 코롱 PI에 대해서 일단은 좀 워워워 하고 있는 상태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SKC 코롱 PI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우리 병렬님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차라리 병렬님 지금 만약에 사셨다가 혹시라도 병렬님 35,000원이 깨지면 손절하세요. 35,000원이. 35,000원이 깨지면 제가 봤을 때 병렬님이 이 종목을 대응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면서 느낀 건데 35,000원이 깨지면 좀 대응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고 위로 가면요 상관없잖아요. 수익 나는 거 가져가는 거니까. 그죠? 예.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제가 말했던 것들이 이제 해결이 되면서 위로 올라간다고 보시고 홀딩 하셔야 되는데 35,000원이 깨지면은 이거는 병렬님은 선절을 하시는 게 더 좋아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셨죠? 네네. 예,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심택 같은 경우에도 지금 8,900원에 20% 수익 났는데 제가 봤을 때 심택도 이거 여기서 웬만하면 정리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거 끌고 갈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 가격 근처에서 요건 그냥 이익 실현하는 쪽으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유진기업도 요번에 뭐 좀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올라왔는데 제가 봤을 때도 요번에 테마성으로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8,200원 정도 이 정도 매수가인데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그냥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좀만 잘못하면 이건 바로 손실 구간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 주에 그냥 수익 실현 쪽으로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세 종목 상담을 해드렸고요. 병렬님. 이제 주식을 어떤 식으로 자꾸 봐야 되는지 조금은 아시겠죠? 최소한 내가 김씨 무덤이다. 우리 최병렬 선생님은 최씨니까 최씨 무덤에 가서 그 성묘해야지. 박씨 무덤에 가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최소한 그 정도만이라도 알고 가자고. 예, 그래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유튜브로도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02786-102-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요즘 아주 전화를 안 주셔가지고 아주 심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화 주셔가지고 예, 막 물어보세요. 지금도 막 되면 지금 바로 전화 지금 누가 주시나 보다. 예, 그래요. 전화 주시고요. 다음 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광명 올 상반기 이 광명 강연회입니다. 예. 자, 광명에서 오후 1시부터 다음 주 5월 26일입니다. 토요일 오후 1시부터요. 철산동 광명시 평생학습원 항상 제가 하죠. 거기 2층 공연장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뵈니까요. 이제 강의 수가 줄어가지고 1년에 한 번 하는 도시가 있고 1년에 끼케야 2번 정도 할 것 같아요. 하는 도시들은. 그러니까 이제 상반기 하반기 정도 될 것 같으니까 하는 데들은 그렇게 잘 참고하셔서 자기가 필요할 때 와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우,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저가 더 반가워요. 어디서 누구세요? 저 서울 송파에 사는 이진숙 할머니입니다. 이진숙 할머님? 네. 왜 스스로 할머니라고 밝혀서요? 난 이진숙 양이라 그러려고 그랬는데. 7학년 2반이거든요. 7학년 2반이요? 예. 7학년 2반이면 이진숙 양 맞네요. 그래요. 저기, 그, 주식은 얼마 하셨어요? 저기요, 롯데 쇼핑이요. 아니, 몇 년 하셨어요, 먼저? 하기는 오래 했는데요. 어떻게 맨날 잘 못해요, 내가. 아유, 괜찮아요. 뭐, 이 반장 얘기하면 되지, 뭐. 롯데 쇼핑을 갖고 계세요? 매수가 얼마요? 네, 20%고요. 24만 5천 원이요. 24만 5천 원? 그래요. 네. 또 있나요? 그리고 현대 엘리베이터가 10만 6천 원. 비중은요? 그것도 20%예요. 20%예요? 이렇게 두 개 있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롯데 쇼핑하고 현대 엘리베이터를 갖고 계세요? 네네, 두 가지만요. 예, 롯데 쇼핑이 24만 3천 원, 그리고 현대 24만 5천 원. 24만 5천 원, 예. 그리고 현대 엘리베이터 안에서가 10만 6천 원. 예, 네. 그래요. 뭐 어떤 점들이 궁금하세요? 그 현대 엘리베이터도 좀 가지고 가도 될까? 또 요즘에 하도 좀 이렇게 좀 저할 것 같아서 또 괜찮을까? 롯데 쇼핑은 좀 누가 사라고 그래서 샀거든요. 근데요? 근데 계속 뭐 좀
내가 보기에는 좀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니 근데 누가 뭐 왜 사라 그랬대? 왜? 나 말도 더듬네. 왜 사라 그래? 글쎄요. 아니 그냥 말대로 그거 사서 40만 원 갈 때까지 가만히 가지고 있으세요. 근데 그게 무슨 40만 원이 간대면 나 까무러쳐요. 그죠? 뭐 40만 원 간대요? 네, 그 양반이 그러면서 사라 그래서 나도 순간적으로 딱 사버렸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그러고 나서는 내가 빨리 내가 사라는 대로 따라 샀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요. 친하세요? 아니, 내 관리해 주시는 분이에요. 아, 그러셨어요? 예, 네. 그렇구나. 그분도 뭐 생각이 있으셨겠죠. 근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요. 저는 뭐 그분 생각이 맞다 틀리다는 모르겠는데, 네네. 저는 40만 원 갈 때까지 그거 기다리느니, 그냥 저는 전 서울대공원 가서 호랑이가 담배 피울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글쎄, 저도 그런 그냥 생각이 호랑이한테 들었는데. 담배 던져주고, 제가 예. 저거 언제 잡고 피나나 그냥 그거 지켜보고 있을래. 몇 그래서 년이 걸려도. 그래서, 예. 전번에도요, 반일액도 좀 이렇게 할까요? 그랬지만 막 그런 식으로 주식을 하면 안 된다고. 아, 그러셨어요? 막 나도 샀다 팔았다 하면 나도 좋아요. 막 이러면서 되려 화를 내시니까. 그러셨구나. 그래요. 예. 아니, 걱정해 주셨네. 좋은 얘기네. 근데. 네, 그래서 우리 이 반장님 말 듣고는 내 그대로 하려고 따라하고. 아, 그래요? 그냥 잘 참고하면 해야 돼요. 뭐 전 정답도 아니고 제 생각만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아니, 예.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롯데 쇼핑의 어디가 매력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글쎄,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사고 그러니까, 보니까. 죄송한데 이거 언제 사셨나요? 이게요, 전번 주 월요일. 아니? 그죠? 오케이. 감 잡았어. 그래. 왜서 이제 알겠다. 왜냐? 신세계가 갔기 때문에 신세계가 가니까 그러면 롯데가 왜 안 가겠냐 그거거든요. 안 가요. 지금 주식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제가 공부 좀 열심히 하십시오 하는 이유가 옛날 마인드에 젖어가지고 자꾸 주식을 하시는데 지금 주식이 상한가가 확대되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했던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제 어떤 업종이 가도 그 업종에서 몇 개 가면은 그냥 끝이고 그다음 안 가는 애들은 안 가요. 이런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제약 바이오 이제 벌써 이제 속된 말로 좀 흔한 말로 마탱이 가가지고 지금 빠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약 바이오에 오른 애들은 올랐어요. 안 오른 애들 어땠어요? 올랐나요? 그렇게. 안 올랐죠. 옛날에는 걔네들 사고 있으면 어때요? 하다못해 어느 정도까지 꽤 올랐잖아요. 그죠? 몇 년 전에 갈 때만 해도. 근데 이제 안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 모습들 보세요. 나타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그거예요. 그게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지금 주는 위험한 어떤 신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롯데 그런 분들 왜 사신지 알거든요. 신세계 갔으니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신세계가 가는데 신세계가 이렇게 올라가면 왜 안 갑니까? 그래서 신세계하고 롯데 완전 틀려요, 이제. 네, 그렇죠. 그리고 실적도 안 좋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롯데는 저는 왜 매력이 없다 그러냐면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이번 정권 들어쓰고 나서 제일 먼저 두들겨 맞은 회사가 뭐예요? 네. 롯데잖아요. 지금 롯데는 모든 안 좋은 거에 본보기라며 롯데가. 네. 모든 안 좋은 모습의 본보기가 되는 게 롯데. 요즘 그래서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게 누구? 한진. 예, 뭐 그러잖아요. 대한항공. 예. 그게 뭐 아주 제일 안 좋은 모습들의 본보기판들이라며. 그 정도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의 그 매력이 롯데 쇼핑이 지금 더군다나 보세요. 전에 롯데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알겠지만 전에는 롯데 쇼핑이 롯데 뭐예요? 지주사였죠. 근데 이제는 롯데 지주라는 회사가 있죠. 이게 롯데 지주예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전에 롯데 쇼핑을 좋아했던 사람은 왜 그러냐? 이런 롯데 지주라는 게 그렇게 상장이 안 되고 없었기 때문에 롯데 쇼핑이라는 게 롯데 지주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매력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롯데 쇼핑이 롯데의 지주 역할을 하나요? 그렇게. 아니죠. 그러면은 여기가 신세계 같이 지금 무슨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서 지금 하는 게 있나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신동빈 회장 지금 그 일본 그 자리 내놓고 일본 롯데 그 내놓고 막 이러고 그러잖아요. 그죠? 지금 사실상 롯데 오너 공백 상태로 다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회사가 롯데 신세계가 갔다 그래서 가야 될 이유가 있나요? 같은 유통이라서? 아니에요. 지금 그거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 똑똑히 알아두세요. 이제 주식시장이 어려워진다는 게 이겁니다. 업종 내에서 이런 차별화들이 나와버릴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속된 말로 좀 무임승차했어요.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 업종 가네? 그러면 쟤 가네? 그럼 안 가네? 사놓아야지. 예, 옛날엔 됐어요. 그런 게. 근데 이제 안 돼요. 지금 시장이 바뀐 거 보이시잖아요. 여러분들 보이죠? 신세계 가는데 현대 롯데 안 가잖아요. 아직도 못 느끼시겠어요?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말했던 것들. 보세요. 안 가요. 안 가. 보세요. 이거 현대백화점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십시오. 신세계 날라가죠. 예, 그래요. 신세계 여기서부터 이 정도 반등했죠. 롯데 꿈쩍도 안 하죠. 현대백화점 꿈쩍도 안 하죠. 제가 말했던 게 그대로 다 나타나고 있잖아요. 거의. 이래서 이제 어려워진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 똑똑히 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십시오 하는 말이 이거예요. 왜? 증권사 직원분들도 과거 경험에 젖어서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럼 그분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야?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그분이 선의해가지고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결과가 뭐 안 따르면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잖아. 그러면 뭐 그렇다고 욕을 할 거야? 좋은 의미에서 한 건데.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해보시라는 게 이거예요. 제가 그래서 롯데쇼핑 솔직히 저 이거 지금 들었을 때 왜 사셨지? 이걸 왜? 이게 무슨 매력이 있지? 이제 롯데 지주의 역할도 아니야. 더군다나 지금 신동민 회장 그렇게 되는 바람에 아시잖아요. 이재용 부회장은 풀려났는데 신동민 회장은 법정 구속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됐었잖아요. 아시죠? 예. 그리고 오너 공백 상태까지 지금 또 들어가. 그렇다고 뭐 공격적으로 지금 마케팅이 엄청나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야. 지금 그런데 왜 롯데가 매력이 있지? 전 그래서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지금 들으면서. 저도 너무 이상하게 그냥 사라 그러니까 그래 주세요 해놓고는 24만 원 왔을 때 좀 정리한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니까. 그래요? 제가 봤을 때 제가 뭐 그분하고 우리 이거는 진수님이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못하는데 저는 하여튼 뭐 제 생각은 말씀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몰라요. 그 다음은. 그리고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10만 6천 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금 요번에 그 남북관계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올라오고 여러 가지로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제부터 그런 주식들이 아까 좀 전에도 상담을 했지만 위험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순절 라인만 드릴게요. 얘는 종가 기준으로 9만 5천 원이 깨지면은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위로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지금 현재 매수가 근처인데 저는 웬만하면 팔겠어요. 아, 그래요? 저는 웬만하면 팔겠어요. 왜냐면 외국인 애들 지금 보세요. 외국인 애들 보시면 참 재밌는 극명하게 드러나거든요. 현대 엘리베이터가 올라오는 순간부터 팔고 있습니다. 보이세요? 현대 엘리베이터가 올라오는 순간부터 팔고 있어요. 이때일세. 근데 이거를 왜 사셨죠?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지금 저 이거 뭐 꾸민 거 아니잖아요. 이거 뭐 여러분들 다 확인하실 수 있는 거잖아. 현대 엘리베이터가 올라오는 순간부터 거짓말같이 외국인들은 팔기 시작하고 있어요. 계속 팔고 있어요. 이때일세. 이걸 뭘로 설명할 건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조심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 근처에서 일단 현금화 빨리 하시는 게 먼저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조심하게 드립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그분하고 싸우지 말고 그 증권사 직원분들 우리 진수님 도와주려고 그런 거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이만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세요. 02786-1022, 1023 알고 계시죠? 저였습니다.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서울에서 수진이 아빠입니다. 서울에서 누구요? 수진이 아빠입니다. 수진이 아버님이 연세가? 예, 55입니다. 주식 경력은? 한 10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10년 정도? 그래요. 네. 수진이 아버님 일단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오상자이엘. 오상자이엘이요? 예, 매수가 얼마요? 12,400원에 30%. 12,400원 30%. 예, 또요? 있나요? DHP 코리아. DHP 코리아? 예. 14,600원에 30%. 14,600원에 30%? 알겠습니다. 오상자이엘, DHP 코리아. 한번 하나씩 볼게요. 오상자이엘. 12,400원.
현재 10,000원. 그리고 THP 코리아. THP 코리아. 하하하하하. 주식을 좀 위험하게 하시네. 그래요. 일단은 10년을 하셨어요? 예. 오상자이를 30%나 사셨네요. 요거 조금 수익을 많이 냈다가 올해 초에 사서, 예. 조금, 요거 매수가 비싼 데서 매도를 했다가 안 빠지고 계속 더 올라갔다가 안 빠지고 있기에 다시 재매수를 했는데, 안 빠지고 있어서 매수를 했는데 거기서 급락을 시킨 바람에 지금 매도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 주식을 좀 매매 스타일로 하시는구나. 투자보다는. 뭐, 오래 볼 때는 오래 보는데 또 수익이 나면 정리하고, 근데 이번엔 또 매도 타이밍을 갑자기 조금 낙폭이 크게 하고 빠지는 바람에 제가 매일 보는 게 아니라서 매도 타이밍을 놓친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오상자이얼이 뭐가 그렇게 매력이라서 또 들어가셨어요? 또 들어가실 때는 이게 또 상황이 좀 튼튼하다는 것만으로 들어가시기엔 좀 그런 것 같은데 솔직히 오상자이얼이라는 회사 저도 이거 사람들한테 질문 몇 번 받은 적이 있는데 전 솔직히 말해서 저는 오상자이얼이라는 회사 자체가 왜 이렇게까지 개인들이 좋아하시는지 전 이해가 안 가는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왠지는 알아요. 자이엘라이트라는 거 그 원료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 원료만으로 이 회사가 이제 바뀌겠다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나중 얘기지 이게 뭐가 그렇게 근데 매력이었어요? 진짜 저도 궁금해서 그래요. 그게 뭐 일단 이제 기존 사업보다는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는데 좀 매력을 가졌었고 또 기존 사업이요? 네, 기존에 하던 사업보다 새로운 산업인 방금 말씀하신 그런 화장품 사업 예, 그쪽에 일단 조금 매력을 느껴서 진입을 했는데 또 수익도 냈었고. 그렇구나. 전 진짜 이게 매력이 뭔지를 저는 잘 못 느끼는데 혹시라도 어떤 게 느끼시나 저는 알고 싶어서 물어봤던 거거든요. 그래. 그럴 수는 있어요. 충분히. 화장품 원료로. 그런데 지금 이 회사가 이 화장품 원료로 해서 이 회사가 제가 왜 이거 지금 재무제표를 폈거든요. 재무제표를 폈는데 이 회사 재무제표가 전 좀 이렇게 말할게요. 이 회사 재무제표를 보고 있으면 이거 만약 오상자이엘이라는지 모르고 그냥 이 재무제표만 보고 있으면 이 회사는 장사를 왜 하지라고 생각하는 회사예요. 뭐냐면 매출은 매 분기 한 150억에서 200억 사이는 나오는데 매 분기 거의 이익을 못 만들어내고 있어요. 몇 년 동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 회사의 내용을 보면 재무제표를 보면 한숨이 확 먼저 나오는 회사야. 솔직히. 그런데 이 회사가 이제 바뀌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이엘라이트라고 해서. 근데 자이엘라이트라는 게 과연 이 회사에서 매출에 앞으로 올해하고 내년에 몇 프로나 차지할까요? 전 그게 퀘스천이야. 뭐냐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주가를 우리가 이 회사를 어떻게 좀 좋게 보이거나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제가 강의 때 가끔 이런 거에 비유를 하는데 이 회사가 100이라는 걸 만들어낸다고 칠게요. 그럼 이 회사의 주력이 90을 만들어내는 사업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업 부분은 5와 5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90을 만들어내는 거는 아주 개판이고 별로 매력이 없어. 근데 5를 만들어내는 게 성장성이 있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말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말을 만들어내도 괜찮냐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과 B라는 사업군과 C라는 사업군이 있는데 이 회사는 B라는 사업군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무지 크기 때문에 이 회사는 상당한 매력이 있어 보인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 B라는 사업군도 이 회사의 사업군은 맞아요. 근데 이 회사한테에서 차지하는 건 5밖에 안 돼요. 그런데 실은 그 회사를 더 까보면 이 회사는 90이라는 거를 만들어내는 사업군은 개판이야. 그럼 과연 이 회사가 좋은 거라고 봐야 되나 안 좋은 거라고 봐야 돼요? 저는 안 좋은 거로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이 회사의 B라는 사업군이 엄청난 뭐가 있어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회사를 유망전도하게 본다. 이렇게 표현해도 이 말은 야, 너 왜 A라는 사업군이 90인데 왜 이 회사
90짜리가 개판인데 왜 그렇게 표현해? 아니, 나는 B라는 거에 포인트를 맞춰서 얘기했어요. 뭐 잘못됐나요? 맞아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뭐냐?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멘트 하나에 굉장히 조심하고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된다는 게 그거예요. 보통 올라가는 주식들 중에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주가를 보이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런 회사들은 곧 다시 주가가 형편없이 빠질 때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회사들의 내용을 실은 잘 보면요. 쉽게 말하면 이런 주력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발전된 게 없고 아주 조금 이제 뭐 할 거예요. 아직 수익계도 안 잡혀. 이제 뭐 할 거예요. 이런 거를 엄청나게 과대하게 물려서 얘기합니다. 제가 왜 오상자이엘에 지금 이 자이엘라이트 이걸 말했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이 회사가 지금 이게 지금 어느 정도로 당장 확실하게 캐시를 꽂아주고 하는 사업인가.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이 회사에 지금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할게요라는 거지 지금 계획서를 낸 거지 쉽게 말하면 앞으로 이제 우리 이렇게 해서 많이 변하고 싶어요라는 계획서를 낸 거지. 물론 뭐 FDA에서 뭐 승인 뭐 그런 거 얘기하는데 FDA에서 승인 난 것 중에 별 볼 일 없는 것들 많습니다. 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하다못해 FDA 신약했다가 신약 거둔 것도 있죠. SK에서 전에. 그러니까 FDA 승인이 곧 성공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FDA 승인하면은 뭐 엄청난 걸로 무조건 하는데 물론 인정받은 거는 좋은 건데 그게 곧 성공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오상자이엘의 자이엘라이트가 화장품 원료로 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거 알겠는데 과연 그게 이 회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이냐. 제가 봤을 때 그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솔직히 제 생각은 퀘스천 마크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오상자이엘 이거 올라올 때도 이게 왜 이렇게 이 정도까지 주가가 올라오지? 이게 그 정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저는 항상 퀘스천이 걸렸던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거는 저는 솔직히 앞으로도 퀘스천이에요. 이게 진짜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오기 전까지는 그리고 그 FDA에 승인 받았다라는 거 하나 가지고 이게 뭐 성공을 의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쪽이고 그래서 이건 전 좀 위험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 같은 거는 좀 위험하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DHP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14,600원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저 솔직히 전 이런 스타일을 별로 안 좋아해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하지만 다시 단계 쭉 올라간 거 제가 저번 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고 나면 빠지는 경우가 거의 한 90%예요. 그리고 올라가는 건 10%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DHP 코리아는 제가 요번에 정리해 주시는 게 저는 이게 다시 조정받고 올라간다는 거에 저는 별로 확률을 높게 안 보기 때문에 전 좀 조심해서 이거 같은 경우에 저는 현금화를 할 것 같아요. 저라면. 그리고 차라리 다른 쪽을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종목은 다 그다지 지금 상황에서 썩 좋지 않은 저는 타이밍이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두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이 반장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반장의 주식 민원 처리만 시청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세요. 02-786-1021-1024 무료 문자 023-336-8288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요. 솔직히 저 이렇게 방송하면서 보면 여러분들한테 싫은 소리도 하고 많이 하고 이러죠. 제 생각도 하고. 근데 저는 항상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어떤 누군가는 어떤 몇 사람들이라도 제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바꾸고 한다 그러면 주식이라는 게 그렇게 해서 투자라는 걸 점점 알아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게 더 맞다라고 저는 봐요. 그게 제가 또 해야 될 역할이고 제가 이런 말씀을 가끔 뭐 저번에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저도 뭐 요번에 기사 보고 알았지만 우리는 전 세계 주요 전 세계 증시가 한 144개인가 뭐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주식 보유 기간이 제일 짧은 거에서 4위래요. 그러면 사실상 거의 주요 증시 중에는 보유 기간이 제일 짧은 나라가 우리나라인 겁니다. 이게 뭐를 뜻하는 걸까요? 전 그런 것 같아요, 솔직히. 빨리빨리라는 게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그랬어요. 빨리빨리 좋았죠. 그래요, 빨리빨리.
그렇지만 빨리빨리라는 게 좋기도 하겠지만 그게 어느 정도 하고 나서부터 그 다음에 더 디테일을 요하고 더 깊은 성장을 할 때는 그게 오히려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게 곧 날림으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왜? 듬성듬성 착실하게. 그러니까 제가 이걸 흔히 여기에 비유하잖아요. 제가 그 야구에 비유하는데요. 우리나라 뭐 고등학교 야구 선발 이런 데 나가면요. 미국 선발 애들하고 붙어가지고 막 이기고 이래요. 그런데 왜? 그 다음에 메이저까지 갔으면 그 다음에는 왜 미국 메이저 진짜 1,6급들하고 우리하고 왜 상대가 안 될까요? 그게 뭐냐면 빨리빨리 해서 어느 정도 막 빨리 기술 익히고 뭐하고 할 때는 그게 먹혀요. 근데 걔네들은 착실하게 하나하나 스텝을 밟으면서 한대요. 그 이 나이에 맞지 않는 거는 절대 안 가르친대요. 왜? 어깨만 가지고 뭐하고 해서 더 큰 기술을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막 그걸 다 뛰어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상에서 진짜 고급 기술로 들어갈 때는 오히려 그렇게 해서 다 어깨만 가지고 몸만 가지고 해가지고 기술을 배울 수가 없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프로야구하고 그다음에 미국 메이저리그하고 실력 차이가 나는 이유가 그거래요. 왜? 고등학교 때는 오히려 우리나라 선수 애들이 막 더 유능한 애들이 많았대요. 이게 뭘 뜻하냐? 이게 주식에서도 저는 똑같다고 봐요. 빨리빨리 대충대충. 그렇지만 진짜 어느 정도 실력에서 더 이상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할 때는 못 큽니다. 왜? 쌓아놓은 게 없으니까. 그냥 차트 몇 개 보고 주식이라는 거 빨리빨리 사서 올라가는 거 그렇게 해서 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는 게 없이 그냥 엉터리로 듬성듬성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는 하지 말자는 거예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하나씩 힘들더라도 밟으면서 가자는 거야. 그래요.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디 사는 누구세요? 대통령님 만나기 뭐 더 힘들어요. 아니에요. 대통령님이 몇백 배 힘들어요. 어디 사는 누구세요? 이 관장님이시죠? 예, 맞습니다. 어디 사는 누구세요? 지금 나이가 80인데요. 예. 성함이? 나이가 80인데요. 예, 80. 노후 자금을 가지고서 예, 알겠습니다. 7천만 원 가지고 해갖고 그래. 지금 반토막도 더 나갔거든요. 죽을 판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아서 이 반장님한테 전화드린 거예요. 예, 팔 선생님, 예, 알겠습니다. 우리 팔 선생님이라고 부를게요. 예, 팔 선생님이시라 그러니까 예, 우리 팔 선생님께서는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신혼하고 한국텔레콤. 잠깐만요. 신혼 매수가 얼마요? 매수가. 거기 좀 불러드렸는데. 저는 몰라요. 매수가요. 신혼 매수가 얼마예요? 아니 거기다 다 내가 불러드렸는데. 저는 제가 지금 아는 게 없어가지고 일단은 신혼 매수가. 국민제재하고 신혼하고 저기 한국 테크놀로지하고인데요. 가격대 혹시 모르세요? 가격은 한국 테크놀로지 2,480원. 한국 테크놀로지가 있어서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선생님 그냥 신혼 하나만 해드릴게요. 그러면 신혼이 매수가 얼마세요? 신혼이요? 예. 신혼을 거기다 내가 불러드렸는데 예. 그럼 선생님 제가 그냥 신혼 그럼 제가 이렇게 그냥 하고 그냥 저는 매수가 모르니까 그냥 평범하게 말하고 신혼 한 종목만 하고 그냥 할게요. 일단 신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니까 우리 판 선생님께서 어떤 회사인지는 혹시 알고 사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시고 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텔레비전만 보고 사서 지금 반토막이 났는데 그거 어떻게 좀 좋아서. 반토막이 났다고요? 예. 신혼이 3,400원이네요. 근데 반토막은 아닌데? 아니 그거 하기 전부터 해갖고 제가 텔레비전만 그래요? 보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일단 신혼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신혼은 의외로 그래도 저는 이 회사가 좀 놀라운 모습은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 11월부터 주가가 계속 꾸준하게 올라와요. 물론 뭐 남북경협 이런 거 타기도 했지만 그 전부터도 보면 꾸준하게 올라오는 모습은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솔직히 저도 이 회사가 좀 아리까리한 이유가 헷갈리는 이유가 과연 이 회사가 뭐가 매력이 있을까라고 보면은 저는 솔직히 잘 매력을 못 찾겠어요. 의료 중에 뭐 의료 산업들이 뭐 그렇게 뛰어날 건 없잖아요. 많이 수익원이 남는 쪽도 아니고. 그런데 보시면 신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 계속 올라오는 모습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혹시 주봉으로 보더라도 보시면 신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2014년도에 한번 올랐어요. 그랬다가 빠지면서 조정을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매력이 없나 그랬는데 오히려 올해 보시면 여기 주봉 보시면 올라오면서 뚫어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솔직히 만약에 이게 신원이라는 의류회사가 아니고 그냥 이것만 보고 저거 보고 판단하라 그러면 이 회사는 매력 있는데요? 이렇게 충분히 좀 판단할 거예요.
그런데 신원이라는 회사의 이름을 넣고 본다 그러면 야, 이 신원이 뭐가 매력이지? 의료회사 이게 뭐 그렇게 수익이 엄청나게 남나? 솔직히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근데 분명한 거는 이 회사 뭔가 지금 변화가 있다는 느낌은 좀 받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일봉이나 이런 거면 모르는데 주봉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는 꾸준하게 급등도 아니라 그럼 이거는 회사에 뭔가 변화가 있을 때 이런 모습을 종종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저도 지금 신원에 어떤 모습이 이렇게 받쳐주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분명한 거는 신원은 여기서 지금 손댈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이게 만약에 남북경협주로 해가지고 뭐 요번에 갑자기 올랐다, 갑자기 뭐 쭉쭉 땡겼다 이러면 제가 아, 이거 무조건 파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할 텐데 솔직히 말해서 신원에 지금 이 모습이 나왔을 때는 이거는 뭐 남북경협으로 인해서 뭐 다른 애들 남북경협 가는 거에 보면은 뭐 택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의류회사의 신원에 갑자기 좋아질 만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꾸준하게 작년 10월, 11월부터 바닥을 찍고 이렇게 꾸준하게 오르고 있다는 의미에서 얘는 지금 현재 손댈 타이밍은 아니라고 보여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얼마까지 갈까요? 네? 얼마까지 갈 것 같아요? 그거는 저 몰라요. 저는 그런 건 몰라요. 그런 건 다른 방송 물어보셔야지. 그런 거는 저기 이렇게 신발 좋으신 분들 하는 방송 물어보셔야지. 전 잘 몰라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홀딩은 해보시면서 가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제가 손절 라인만 드릴게요. 혹시라도 몰라서 손절 라인은요. 종가 기준으로 장중에 말고요. 종가 기준으로 2,400원을 깨면은 예 일단은 손절하시는 쪽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여튼 건강하시기 바라고 그래도 목소리가 정정해서 좋네요. 그래요. 여보세요? 다음에 또 전화 주시기 바래요. 예. 예. 전화 끊겼네요. 예. 그래요.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이반장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반장이 진행하는 주식민원 처리반을 생방송으로 시청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요.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세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13-336-8288 그래요. 여러분들 요번에도 제가 다음 주 오늘은 없습니다. 예, 오늘은 강의 없고요.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상반기, 하반기 그러니까 1년에 2번 하는 도시들은 이제 상하반기로 나뉘어서 이렇게 하고요. 아니면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도시가 있고요. 그럴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광명시 철산동의 상반기 강연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5월 26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여러분들을 찾아뵈니까요. 여러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오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제가 저번 주에 광역시 강의에 가서 비도 진짜 많이 왔거든요. 그리고 진짜 날씨 너무 안 좋은데 그 강당을 그렇게 다 메워주시는 걸 보고 저도 너무 놀라고 그래서 분명한 거는 저를 필요로 하는 분들도 있고 저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구나라는 걸 느꼈고 그만큼 책임감을 느끼고 저다운 모습으로 방송을 하는 게 제가 봤을 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그렇고 저번 주도 그렇고 저다운 모습으로 하려고 계속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몰라서 모르는 거는 어쩔 수 없는데요. 아는 건 최대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들 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주식 아주 고수도 아니에요. 저 주식 하수예요. 하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는 그냥 제 생각을 이야기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은 절대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는 좀 참고해야겠네. 그런 게 있으면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 생각으로 만드셔서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항상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쩌면 제가 알고 있는 게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어디까지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요. 스피드 상담 오늘 한 명이라도 더 해드려야죠. 하나씩 올려주세요. LG 디스플레이부터 나왔네요. LG 디스플레이, 오랜만입니다. LG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인데, LG 디스플레이 지금 보시다시피 계속 빠지고 있죠. 지금 LG 디스플레이는 당분간 해결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LG 디스플레이는 나중에는 어느 정도 다시 올라오고 하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대형주를 조심해야 되는 건 이런 거예요. 뭐냐? 결국 갖고 있으면 대형주는 제가 항상 뼈무게 얘기하죠. 뼈무게하러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해서 2년, 3년 시간 다 보내버리면 요번 시장 움직여도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완전 뒤로 뒤처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대형주라고 무조건 안심하고 가져가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또 이제
앞으로 주식 트렌드에 맞지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 25,200원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 그냥 매수가 오면은 매도하고 나오시기 바래요. 나중에 가져가면 뭐 몇 년 뒤에 뭐 20% 30%에 먹을 수 있겠죠. 몇 년 뒤에. 근데 지금은 이제 앞으로 그럴 장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매수가에서 좀 그냥 조금만이라도 더 올라오면 매도하고 현금화해서 차라리 딴 걸 노리시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한 것 같아요. 이제 트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종목. 대원미디어입니다. 예, 대원미디어 오랜만에 하네요. 대원미디어 같은 경우에 현재 25% 11,500원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좀 우리 큰 이렇게 걸로 보면 대원미디어는 잘 보시면 이렇게 내려오면서 판이 하나 깨졌죠. 여기서 내려오면서 판이 깨진 거예요. 근데 올라와서 반등을 해도 다시 그걸 맞고 떨어졌죠. 보시면 여기서 판이 깨졌는데 다시 그렇다 보면 대원미디어는 지금 힘이 약한 겁니다. 힘이 약한 거예요. 이게 워낙 힘이 강하면 여기서 조정을 받고 다시 올랐어야 돼요. 근데 얘는 다시 내려오죠. 그럼 이런 종목은 굳이 지금 접근하시는 게 아닙니다. 접근하실 분들은 갖고 계신 분 11,500원인데요. 제가 봤을 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적당한 이 선에서 현금화를 하셔서 다른 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갖고 있어봤자 그렇게 힘을 내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생각을 바꾸시는 게 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종! 아나패스입니다. 예, 패스, 아나패스. 패스하니까 이제 좀 있으면 러시아 월드컵 하죠. 오, 재밌겠다. 그래요. 패스. 예, 16,500원. 16,500원 지금 매수가 근처인데요. 20% 정도 되는데 아나패스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예, 올라갔다가 지금 빠지면서 이렇게 이러고 있죠. 근데 보니까 여기 어디서 사신 것 같은데 요거는 간단해요. 반등 노려져서 제가 봤을 때 그냥 19,000원 정도 되면은 나오든가 아니면은 손절 라인 드릴게요. 15,000원 종가 기준으로 깨지면 이건 손절하셔야 됩니다. 예. 왜냐? 그렇게 되면 많이 깨게 되면 얘는 이제 밑에서 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조금 골치 아파지니까 그렇다고 해서 반등했을 때는 너무 많은 반등은 아닐 것 같고 이럴 땐 좀 짧게 잡는 게 더 나아요. 그게 안전빵이거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 가격에서 손 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종. 크리스탈입니다. 예, 크리스탈인데요. 예, 크리스탈 같은 경우에 15% 25,400원입니다. 15%인데요. 일단은 이 매수가 근처에서 지금 왔다리 갔다리 했는데 이런 모습은 안 좋아요. 제가 항상 말했죠. 이런 모습 안 좋아요. 이런 모습 나오고 나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주식은 항상. 제가 봤을 때 이런 모습 나오고 들어가면 깨질 확률이 훨씬 높아요. 먹을 확률보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모습에선 만약에 들어갔다 그러면 나오세요. 이거는. 예, 다시 밀려버리면 골치 아프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냥 매수가 근처까지만 온다 그러면 빨리 나오시는 게 좋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여기서 반등 못 때리고 밀려버린다. 그럼 뒤도 돌아보자고 나와야 돼요. 왜냐?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얘는. 예,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 이후에는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다음 종! 예, 주세요. 한국 화장품입니다. 한국 화장품. 예. 한국 화장품. 예, 한국 화장품. 예, 지금 뭐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뭐 계속 꾸준하게 나오고 있죠. 그냥 꾸준하게. 그래서 17,700원인데요. 이건 그냥 홀딩하고 계셔 보세요, 한번. 30%인데 이거는 뭐 그렇게 뭐 쉽게 뭐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뭐 얘가 갑자기 밑으로 밀릴 만한 뭐 특별한 요인이 이제 있나요? 뭐 그것도 없잖아요. 우리 뭐 중국하고 뭐 관계 뭐 지금 나빠지진 않고 있잖아요. 조금씩이라도 좋아지면 좋아지지. 그래서 뭐 이거 밑으로 뭐 확 밀릴 가능성도 그렇게 없는 회사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기관도 딱 늘려놓고 그 다음은 예, 안 줄이죠. 이 기관들도 보면 이 가격에서 밑으로 팔면서까지는 안 나가요. 그래서 그렇게 따진다면 누군가 이건 뺄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한번 홀딩하고 가보셔도 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종목. 예, DR텍입니다. DR텍. 예, 4680. 아이고, 예, 214680. 예, DR텍인데요. DR텍 같은 경우에 지금 예, 이거 신규 상장 패턴으로 보면 딱 나오죠. 신규 상장 패턴에서 안 좋은 패턴으로 들어갔죠. 그다음 보세요. 딱 거기 맞고 다시 떨어지죠. 그리고 아예 못 올라오고 있죠. 예, 이런 종목은 하는 거 아닙니다. 예, 신규 상장 패턴 배우셨다면 이런 종목은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일단 그냥 나오세요. 다음 종목. 예, 옵티십스입니다. 예, 옵티십스. 옵티십스니까 왜 이렇게 입에 붙지? 옵티머스. 그렇구나. 옵티머스 때문에 그렇구나. 예, 9,000원, 100%인데요. 주식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100% 이거 예, 속된 말로 예, 이 회사에 대해서 자신도 없으면서 몰빵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현금화, 최소한 50% 이상 현금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따지세요. 제가 손절 라인 드릴게요. 손절 라인은 7,400원 드립니다. 7,400원 깨지면 손절하시고요. 만약에 위로 올라가더라도 일단은 9,500원 선까지만 가면은 현금화는 무조건 지금 하셔야 되고
예, 현금화 무조건 50% 이상은 지금 하시고 예, 요선 선에 가면은 그때 수익 실현 절반 정도 하시고 절반만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다음 종목. 예, FNF입니다. FNF인데요. FNF 같은 경우에 요즘 그러니까 제가 요즘 의류회사나 이런 회사들 보면은 뭐 자꾸 의류회사들 뭐 남북경협과도 묶어서 하는데 그 전부터들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요즘 지금 제가 아까 신혼도 그랬잖아. 그러니까 의류 쪽에서 뭔가 이게 시장의 변화가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의류가 요즘 같은 시장 상황에서 워낙 이렇게 꾸준한 주가 모습을 보일 때가 아니었거든요. 전에는. 그러니까 뭔가 변화가 있나 봐. 나도 그래서 지금 이게 뭘까 계속 지금 저도 자료 찾으면서 공부는 하고 있는데 뭐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걸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같은 경우 일단 홀딩하고 한번 가지고 가보세요. 이거 뭐 수익이 깡패고 뭔가 변화가 있는 느낌이에요. 계속. 다음 종목. LG화학입니다. LG화학. 예, LG화학인데요. LG화학. LG화학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주가가 35만 원에서 예, 그 근처인데요. 일단 LG화학 같은 경우에 일단 당분간은 상승을 좀 멈출 것 같아요. 예, 당분간은 멈출 거고 이제 어느 정도 꽤 조정의 기간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조정 기간에 들어갈 거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좀 뭐 상승을 노리건 뭘 하건 그럴 것 같아서 실은 저는 LG화학 만약에 이 가격이라면은 대안이 없다면 이 가격에 갖고 계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대안이 있다면 저는 이 가격에 굳이 갖고 계실 필요 없다고 봐요. 왜? 이 가격에는 언제든지 다시 사줄 수 있는 기회가 나중에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안이 있을 때는 움직여라. 그렇지만 대안이 없다면 움직이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 도화엔지니어링입니다. 도화엔지니어링인데요. 이거 11,000원 그죠? 안 돼요. 나와요. 제가 말할 때 이런 거잖아. 저번에만 했지만 이러고 나서 그 저번 주에도 설명드렸지만 빠지는 게 거의 90%예요. 90% 이상이에요. 그리고 올라가는 게 10% 미만입니다. 근데 주식은 제가 아까도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10% 미만의 확률을 택해서 한 번 맞은 사람은 그렇다고 해서 자꾸 이제 그런 쪽 찾아가거든요. 그러다 결국 망해요. 그러니까 주식은 아무리 10% 미만짜리가 맞아도 90%를 택하는 게 투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이거는 그냥 나와 주시는 게 제가 봤을 때 좋아 보여요. 이거 더 이상 들어가 있지 마세요. 그리고 이런 종목 이렇게 급등했을 때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다음 종목. 예, 유진로봇입니다. 유진로봇인데요. 예. 유진로봇. 유진로봇 같은 경우에 지금 조정 구간에 계속 들어가 있죠. 뭐 여러 가지 4차 산업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진로봇은 밑으로 밀리는 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5,500원에 비중도 15% 정도면 이 정도면 무리는 없어요. 한번 가져가 보실 만할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아주 매력까지는 아니라서 비중이 뭐 한 30-40% 그럼 제가 비중 조절 시켰을 거야. 그런데 10%, 15%밖에 안 되면 괜찮아요. 한번 가져가 볼게요. 다음 종목. 예, 시공테크입니다. 시공테크인데요. 예, 시공테크 같은 경우에 현재 8,550원 30%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 시공테크도 뭐 회사는 잘 아시잖아요. 그죠? 시공테크의 내용들은.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매력이 있는 건 맞아요. 이거는 매력 있는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매력이 뭐 아주 뭐 급작스럽게 큰 매력은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보면 그 매력 가지고 버티는 회사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조금씩 하는 거 보면은 일단 얘는 홀딩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여기 아시죠? 이 가격. 예, 10,000원. 10,000원을 돌파하면 얘는 상승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예, 꾸준하게 지켜보시면서 이 가격 보시면은 예, 10,000원 나오면 얘는 상승 나온다고 봐요. 다음 종목. 예, JTC입니다. JTC. 예, JTC인데요. 예, JTC 같은 경우에 지금 신규 상장한 패턴 잘 보셔야 되죠? 알죠? 신규 상장에서 애매한 패턴에서 일단 좋은 패턴으로 이거 확실하게 못 나갔죠. 여기 깨고 아주 확실하게 나갔어야 되는데 머리만 살짝 내밀었다가 보세요. 다시 밀리죠. 그러면서 지금 신규 상장한 가격 근처에서 계속 놀고 있죠. 아직 얘는 몰라요. 아직 몰라. 그래서 얘는 16,600원이기 때문에 이건 안 돼요. 절대. 이거는 비중 20%로 줄여놓으세요. 그리고 만약에 저 가격 얼마예요? 13,500원 깨지면 손절, 완전히 깨면 치고 나간다 그러면은 좀 더 홀딩. 아시겠죠?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도 전화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제가 알고 있는 한도에선 이반장답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짜 날씨 좋아요. 와, 여러분 오늘 하루는 꼭 문 밖에 나가서 햇빛 한 번이라도 쐬십시오. 예, 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